코로나19 사태의 불격에는 선제적으로 대응하며 위기 극복에 동참했지만 재정 부담은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기획보도 첫 번째, 재정적 어려움에 빠진 사찰들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조계종 전계대화상 성우대종사가 영진 스님 등 12명의 전등회 스님들에게 계맥을 전했습니다. 성우 스님은 계율이 흐려지는 시대에 많은 스님들이 계맥을 이어 기쁘다고 말했습니다. 제21대 총선에서 불자 34명이 당선된 가운데 초선 의원들의 의정 활동이 기대됩니다. 기획보도 첫 번째 순서로 불자로서 강한 신념을 가지고 있는 더불어시민당 이수진 당선인을 만났습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무료 급식소 운영이 중단된 곳이 많아 취약계층은 하루 한 끼조차 해결이 어렵습니다. 비로자나 국제선언이 대체식과 마스크를 지원하고 배식 봉사에 나섰습니다. 조계종립 동국대학교 문과대 교수진들이 코로나19 극복 장학금 1,000만 원을 학교에 전달했습니다. 성금은 바이러스 사태로 직격탄을 맞은 결손가정 재학생들에게 사용될 예정입니다. 오는 8월 서울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제19회 세계불교학회가 내년 8월로 연기됐습니다. 코로나19가 전 세계로 확산돼 연기됐는데 한국에서 개최되면 일본과 대만에 이어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22일 수요일 BTN 뉴스 시작합니다. 코로나19 사태의 불격에는 선제적으로 대응하며 위기 극복에 동참했습니다. 하지만 사찰 경제 부담은 커지고 있는데요. 코로나19 사찰 경제 기획보도 첫 번째, 재정적 어려움에 빠진 사찰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윤호섭 기자입니다. 불기 2564년 부처님 오신 날을 열흘가량 앞둔 전통사찰 서울 화계사. 매년 이맘때면 완연한 봄 기운을 만끽하는 관광객과 석가모니 부처님 탄생을 찬탄하며 봉축 등을 달기 위해 찾는 불자들로 붐벼야 하지만 올해는 인적을 느끼기가 쉽지 않습니다. 연등을 접수하는 종무소에는 간혹 전화벨만 울릴 뿐 한없이 조용하고 수많은 불자들이 기도를 올리던 대웅전도 적막이 감돕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전국 사찰이 산문을 걸어 잠그고 대중의 출입을 제한하면서 불자들의 발길이 끊어진 겁니다. 다행히 코로나19 사태가 점차 진정 국면에 접어들고 사찰들이 다시 산문을 개방했지만 여전히 경내는 한산하기만 합니다. 이로 인해 지난 2월부터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선제적으로 대응한 전국 사찰들은 열악해진 사찰 경제 회복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재무스님 표현으로는 작년도 음력으로 작년도 대비 반 정도밖에 수입이 들어오지 않았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또 이동이 자유롭지 못하다 보니까 기도나 등공양이나 다 접수는 했는데도 현실적으로 오지 못하니까 미금으로 남아있는 경우도 있고 또 실질적으로 또 마음이 일지 않아서 못 오신 분들도 있을 테고. 전 세계적 재난인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해 법회와 강의를 중단하고 정부와 종단의 방역 지침을 준수했지만 정작 사찰 재정 수입은 예년 대비 절반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지난 2월 포교와 교육, 명상 중심 도량을 발언하며 개원한 도심포교당, 분당 공심선언. 개원과 함께 아미타불 천일 기도정진에 들어갔지만 신도들의 모습을 보기 어렵습니다. 우리 사회의 소외된 이웃들과 고통을 나누기 위해 발언했지만 재정 상황이 심각해 사찰 운영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실질적으로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신도들이 발길이 많이 적어졌고 거의 없다고 봐야죠. 그래서 사찰이 그 경영에 사실 어려움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신도들이 안 났다고 해서 저희들이 가만히 있지 않았고 그 기회를 내실을 다지는 기회로 삼아서 열심히 정진을 하였습니다. 청강 스님은 이대로 불자들의 발길이 끊어져서는 안 된다는 생각에 유튜브를 운영하면서 법문과 명상, 강의 등을 제공하며 대중의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온라인 활동이 곧 사찰 재정 수입으로 이어지지는 않아 경상비 지출마저도 부담스러운 상황입니다. 이처럼 전국의 모든 사찰이 재정적 어려움을 호소하자 조계종 포교원은 불자들에게 재적사찰 서원회 등 한 등 더 달기 캠페인을 제안했습니다.
법회와 기도 중단, 불교대학 개강 연기 등으로 위기에 빠진 사찰에 힘을 보태자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사찰을 직접 찾아 등을 접수하고 보시하는 문화가 익숙한 불교계에서 이 캠페인은 큰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찰들이 그나마 현재까지는 버틸만하다고 말하지만 코로나19 사태가 5월까지 이어질 경우 그 피해는 헤아리기 어려울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부처님 오신 날을 앞두고 재적 사찰에 대한 불자들의 관심이 더욱 절실한 시기입니다. BTN 뉴스 윤호섭입니다. 조계종 전계대화상 성우대종사가 영진 스님 등 12명의 전등회 스님들에게 계법을 전하는 정계식을 봉행했습니다. 성우 스님은 계율이 흐려지는 이 시대에 많은 수의 스님들이 계맥을 잇는다는 것이 기쁘다고 말했습니다. 최준호 기자입니다. 조계종 전계대화상 성우대종사가 12명의 전등회 스님들에게 대승보살계법을 전하는 자리. BTN 불교TV 무상사 1층 법당에서 어제 봉행된 무봉 성우율사 계맥 전계식에는 영진 스님을 비롯한 12명의 전등회 회원 스님들이 성우 스님으로부터 계를 전달받기 위해 참석했습니다. 신라 때 자장율사가 원력을 세워 계단을 연 이래 성우 스님에게까지 이어온 계맥이 전등회 12스님에게 전해지게 된 겁니다. 불법이 흥하려 그러면 계율이 흥해야 하는 겁니다. 이 계율 사상이 흐려져 있는 이럴 때 12분의 스님이 이 전계를 받겠다 하니까 저로서는 정말 생각이 남다릅니다. 성우 스님은 특별히 전계를 받은 영진 스님, 정각 스님, 원타 스님, 수안 스님, 지연 스님, 월암 스님, 하면 스님, 철안 스님, 성우 스님, 범해 스님, 버붕 스님, 탄공 스님에게 간단한 개송을 한 수씩 한글로 지어 전했습니다. 또한 자운 스님에게 받은 전법계와 함께 호계첩도 넣어 전달했습니다. 전계를 받는 스님들은 이미 40년 이상 수행을 해왔지만 새로운 마음으로 계를 받고 더 정진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출가해서 계를 받은 지 49년째 되고 있습니다. 만 48년. 그때의 마음입니다. 처음 수계할 때의 마음처럼 설레고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다짐을 하고 또 존경하는 우리 종단 전계 대화상님을 더욱더 잘 보시도록 그리하겠습니다. 굉장히 이제 영광스럽고 이제 내 자신을 새롭게 되돌아보는 그런 이제 계기가 돼서 굉장히 이제 기쁩니다. 그리고 앞으로 더 이제 남은 생 이제 부처님 이제 공부 더 열심히 하고 그리고 이제 모든 분들에게 부처님 법문을 더 이제 잘 전해주는 데 이제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하고 또 후배들에게 올바른 부처님 법을 전해 불교 발전을 이루자는 의미로 70년대 출가한 스님들이 결성한 전등회는 이번 전계식을 계기로 교육과 정진에 더욱 힘쓸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저희들 각자 모두 다 앞으로도 자기가 이치한 자리에서 열심히 후배들을 위해서 교육하고 또 정진하고 그래서 또 함께 해나가는 불교를 발전시켜 나가고 교육시켜 나가는데 목적을 두고 더 정진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평상시에 참선 수행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계율 의식이 좀 희박해진 그런 의미가 없잖아 있었습니다만은 이로 인해서 전계를 받음으로 인해서 앞으로 수행에 더욱더 매진을 하고 이런 기회를 통해서 내가 새롭게 계율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 나도 열심히 한번 한국 불교를 위해서 더 계율을 위해서 계맥을 위해서 한번 노력을 해봐야 되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성우 스님으로부터 모든 법문 가운데 가장 근본이 되는 보살계법을 전개받은 전등회의 12선사들이 앞으로 후학들과 한국 불교의 미래를 위해 어떤 가르침을 전해줄지 기대됩니다. BTN 뉴스 최준호입니다. 제21대 총선에서 34명의 불자 후보자가 당선돼 국회 입성을 앞두고 있습니다.
특히 초선 의원들의 의정 활동이 기대가 되는데요. 정치의 첫 발을 딛는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 더불어시민당, 미래한국당 불자 당선인의 각오와 계획을 들어봅니다. 기획보도 첫 순서로 더불어시민당 이수진 당선인을 만났습니다. 하경목 기자입니다.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 13번으로 21대 국회의원에 당선돼 국회 입성을 앞두고 있는 이수진 당선인을 만나기 위해 영등포 서울노총을 찾았습니다. 전국 의료산업노조연맹이 자리한 4층 사무실. 현장 간호사로 시작해 연세 어려운 노조위원장을 거쳐 한국노총 최초의 여성 산별 대표와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을 지낸 이수진 당선인은 사실 지난 20대 총선에서 비례대표로 이름을 올렸다 안타깝게 고배를 마셨습니다. 한 번의 재수로 보낸 4년의 시간이 오히려 처음 시작하는 정치에 밑거름이 됐다며 노동계의 대변인으로 각오를 다졌습니다. 4년 전에는 마음이 아팠는데 오히려 이 4년이란 기간이 제가 이후에 국회에서 활동할 때 좀 제대로 역할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만들어줬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당직자 활동을 하면서 일을 했기 때문에 좀 빠르게 그 노동부문을 대표해서 노동자의 대변인이 되겠다라는 각오로 21대 국회에 들어가서 열심히 일해볼 생각입니다. 3교대를 해야 하는 종합병원의 간호사 생활과 두 아이의 엄마로 육아를 병행해야 하는 워킹맘 이수진은 누구나 견뎌야 하는 현실에 의문이 생겼고 개인의 문제가 아닌 조직과 사회, 국가의 제도와 책임의 문제로 여기며 노조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노조 활동의 경험은 정책의 역할을 인식하는 시간이 됐고 노조 활동을 시작했던 이유가 정치의 입문으로 이어졌습니다. 너무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나는 힘들고 어렵고 병원을 그만두면 그만이겠지만 내 동료들이나 후배들은 과연 같은 문제를 계속 겪어야 되는 건지 사실 그런 의문에서 출발을 했고요. 지속해서 노동자들의 권리를 축소시키는 그런 좀 역사를 반대로 거슬러 올라가는 걸 보면서 이거는 좀 정치 영역에서 우리 노동자들이 참여해서 얘기를 해야겠구나. 이제 그런 생각들을 일을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이제 갖게 된 거죠. 이수진 당선인은 삼육보건대학교 간호학과를 졸업, 연세대학교 대학원에서 공공정책학 석사학위를 받고 명지대학교 대학원 행정학 박사과정을 밟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과 한국노총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위원장,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위원과 중앙노동위원회 근로자위원, 전태일재단 운영위원과 국가일자리위원회 보건의료특위 위원 등을 역임했습니다. 이수진 당선인은 4.15 총선의 더불어민주당의 압승은 국민들의 준엄한 선택이라며 국민의 소리에 경청하고 발로 뛰는 노동자의 대변인으로의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과거에는 야당 때문에 법이 통과가 안 됐다, 제대로 안 된다, 이제 이렇게 사실 이유가 있었을 텐데 이제는 180석 가까운 그런 더불어민주당, 더불어시민당의 의석을 주셨단 말이죠. 저는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무겁게 생각하고요. 좀 우리 사회 어렵고 힘든 특수고용 노동자들, 플랫폼 노동자들,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삶을 좀 바꿔내는 그런 역할을 이제 해보고 싶다. 이제 그게 사실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일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수진 당선인은 중고등학교와 대학교 초년까지 종로 대각사와 삼청동 칠보사 학생회 활동을 하며 질풍노도의 파도를 넘었습니다. 용성스님의 독립정신은 이수진 당선인의 학생회 활동의 자부심이 되기도 했습니다. 불심으로 다져진 가치관은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이수진 당선인을 부드러운 미소와 겸손한 자세 속에 강한 소신과 정의를 향한 신념이 깃들어 있다는 평가로 이어졌습니다.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이제 일요일마다 아침에 일어나면은 이제 절에 가는 거죠. 가서 스님 말씀도 듣고 그리고 이제 반야심경도 외우고 학생 수첩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는 그 반야심경을 외우는데 참 재밌기도 하고 웃기기도 하고 엄마들이 하는 거를 이렇게 막 절하고 막 이러니까 그런데 그 학생회 활동이 저한테는 굉장히 큰 힘이 됐던 것 같아요. 또 학생회에서 부회장도 하고 또 그 또래들끼리 또 후배들 같이 데리고 학생회를 운영하기 위한 어떤 리더십도 키우게 된 것 같고 또 스님들한테도 좋은 말씀, 법문 들으면서 사실 그 좀 한참 질풍노도의 시기잖아요. 청소년 때. 그때 생각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스스로. 나의 존재에 대해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좀 어린 나이부터 그런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한국노총 최초 여성 산별 대표자로
노동자의 권익과 노동의 가치를 위해 헌신하며 외유 내강의 리더십을 보여온 불자 이수진 당선인. 노동계를 대변하는 젊은 정치인 이수진의 첫걸음에 불자들이 주목하는 이유입니다. BTN 뉴스 하경목입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무료 급식소 운영이 중단된 곳이 많은데요. 독거 노인 등 취약계층은 하루 한 끼조차 해결하는 게 어려운 실정입니다. 소외된 이웃을 위해 비로자나 국제선언이 대체식과 마스크를 지원하고 배식 봉사에 나섰습니다. 이석호 기자입니다. 서울 홍제동 비로자나 국제선언이 노숙인과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을 위해 자비 나눔을 펼쳤습니다. 비로자나 국제선언장 자우스님 등은 어제 서울 종로구 탑골공원 인근의 원각사 노인 무료급식소를 찾아 떡과 두유 등 대체식을 지원했습니다. 대체식 350인분을 비롯해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마스크도 전달하고 직접 배식 봉사를 하며 부처님의 자비를 실천했습니다. 이 코로나로 인해서 사람들이 되게 힘들잖아요. 여러 가지로. 특히 이제 어려우신 분들은 더 어렵고 또 기업도 어렵고 하니까 후원도 많이 안 들어오고 그래서 또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 그때 모은 정성을 여기다 이렇게 회양을 하는 겁니다. 비로자나 국제선언은 지난 3월 2일부터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호국불교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1차는 스님과 신도들이 함께 호신 진언을 독송하고 2차는 릴레이 형식의 호국 촛불 켜기와 등달기 운동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대체식 지원은 2차 호국불교 운동 회양의 일환으로 마련됐습니다. 신도들은 코로나19가 하루빨리 종식되기를 발언하며 부처님 전에 기도하고 십시일반으로 보시금을 모아 소위 이웃에게 지원했습니다. 한국 불교는 항상 나라에 어려운 일 있을 때 함께 해왔잖아요. 그러면 과연 이 시대에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 이렇게 생각을 했을 때 우리가 코로나 종식을 위한 기도를 하자. 비로자나 국제선언은 다음 달 30일까지 3차 호국불교 운동을 펼쳐나가고 생활 속 신행을 이어갈 수 있도록 법요집을 만들어 배포하기로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호국불교의 전통을 계승하는 건 물론 국난이 조속히 극복될 수 있도록 사부대중의 마음을 하나로 모을 예정입니다. BTN 뉴스 이석호입니다. 조계종립 동국대학교 문과대 교수진들이 코로나19 극복 장학금 1,000만 원을 학교에 전달했습니다. 성금은 바이러스 사태로 직격탄을 맞은 결손가정 재학생들에게 사용될 예정입니다. 단기 일자리 부족과 기업의 채용 연기 등 코로나 악재 속의 대학생들을 위한 지원과 관심이 절실해 보입니다. 이동근 기자입니다. 코로나19 사태로 학생들의 발길이 끊긴 동국대 교정. 학교의 상징인 팔정도 앞은 부처님 오신 날을 앞두고 달린 연등만이 장식하고 있습니다. 바이러스 충격으로 경기 불안과 고용지표 위축 등 사회 진출을 위한 대학생들의 불안감이 점차 가중되는 상황. 조계종립 동국대학교 문과대 교수진들이 지난 20일 코로나19 극복 장학금 1,000만 원을 학교 측에 전달했습니다. 성금은 문과대 교수들이 현사태의 방안을 논의하던 중 가정 형편이 어려운 재학생들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에 공감하며 이뤄졌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단기 일자리가 급격히 감소했고 학비와 월세 등을 직접 마련해야 하는 학생들에게 도움을 주자는 목소리가 대두되며 30여 교수들의 십시일반 정성이 보태졌다는 후문입니다. 전달식에는 윤성희 총장과 기획부 총장 종호 스님을 비롯해 김한기 문과대 학장과 장영우 국어국문 문예창작학부 교수 등이 참석했습니다. 일일이 교수님들에게 이렇게 손을 내밀었더니 대부분의 교수님들이 동참해 주셔가지고 우리 그 학생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돼서 코로나 보류를 극복했으면 좋겠다. 문과대 교수들의 자발적 보시와 제자들을 향한 마음은 동국대의 선사를 남기며 또 다른 나비 효과를 기대하게 했습니다. 힘든 시기일수록 나눔과 배려가 중요하다는 화두가 빛을 발했고 학교 구성원 간의 공동체 의식이 공고히 다져지며 새로운 장학금 문화가 펼쳐지게 된 겁니다. 윤성희 총장은 어려운 학생들을 위한 보살핌과 발심이 코로나19 극복은 물론 동국인의 성장 동력과 책임의식으로 꽃피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학생들의 어려움을 보살펴서 배려해서 육성하고 양성하자라고 하는 어떤 그런 취지에서 이런 발심을 해주신 것에 대해서 너무 고맙습니다. 이날은 코로나19 영향으로 동국대가 추진하고 있는 온라인 원격 강의에 대한 논의가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교수진들은 학생들과의 직접 소통과 실시간 자료 공유, 서버의 안정성 등을 장점으로 꼽으며 새로운 가능성을 이야기했고 본인들의 강의를 리뷰하며 느낀 점들을 공유했습니다. 무엇보다 양보와 관용을 바탕으로 바이러스 종식이 하루빨리 이뤄져 제자들과의 대면 교육과 캠퍼스의 낭만이 성사되길 염원했습니다. 서로가 서로 양보하고 서로가 이해하고 배려하면서 이 난국을 이겨나가야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그나마 위안이랄까 어떤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코로나19 위기 속 부처님 자비사상과 공동체의 가치를 일러준 동국대 교수들. 제자들을 위하는 스승의 헌신은 서로 간의 관계 개선과 학교 발전에 커다란 밑바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BTN 뉴스 이동근입니다. 오는 8월 서울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제19회 세계불교학회가 내년 8월로 잠정 연기됐습니다. 코로나19가 전 세계로 확산됨에 따라 확산 방지를 위한 차원인데요. 내년에 한국에서 개최되면 아시아에서는 일본과 대만에 이어서 세 번째입니다. 정준호 기자입니다. 세계불교학회 국제운영위원회가 오는 8월 한국에서 개최할 예정이었던 제19회 세계불교학회가 코로나19 세계 확산 상황을 감안해 내년 8월로 연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내년 세계불교학회 개최지는 올해와 변함없이 한국에서 진행하고 한국, 미국, 프랑스, 영국 등 세계 33개국에서 500여 명의 불교학자가 참석할 예정입니다. 세계불교학회 국내 사무국은 연기 결정에 따라 호텔 예약과 환불 정책을 안내하고 국제 보건 상황을 주시해 오는 9월에는 별도의 공지문을 발송한다는 계획입니다. 사실 한국은 지금 상황이 굉장히 좁은데 저희가 준비가 안 돼서라기보다 밖에서 오시는 분들이 너무 힘들어 하셔서 저희가 개최를 1년 연기를 했습니다. 그분들 지금 512명이 발표하기로 되어 있는데 한 4분의 3이 미국과 유럽 지역에서 오시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거기는 지금 한창 코로나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어서 사실 여행을 엄두도 못 내는 상황입니다. 세계 최대 규모의 불교학술단체인 세계불교학회는 1976년 출범해 1978년 미국 컬럼비아 대학교에서 처음으로 학술 대회를 개최하고 유럽, 미주, 아시아를 돌아가며 열고 있습니다. 아시아에서는 일본, 대만에 이어 한국이 세 번째 개최지입니다. 세계불교학회 국내 사무국은 학술대회 개최 연기에 따라 참석이 어려워진 경우 이번 달까지 사무국으로 연락하면 된다고 전했습니다. 또 취소 요청이 따로 없는 경우 내년 학회에 참석 가능한 것으로 파악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만일 취소하시는 분이 많이 나오게 되면 저희가 다른 분들을 다시 또 이제 공지를 해서 새로운 논문 발표 신청을 접수를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상황으로는 한 분도 없어요. 그래서 저도 이번에 상당히 놀랐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연구한 결과를 서로 알리고 하는 이런 중요한 행사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1년 연기 공지를 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하여튼 아무도 취소하신 분이 없습니다. 세계불교학회 측은 개최 준비가 원활히 진행된 상황에서 연기 결정이 아쉽다면서도 코로나19 확산 방지라는 전 세계 공조에 함께하는 것이 옳다는 판단을 내렸다며 내년 학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기대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BTN 뉴스 정준호입니다.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이 불자들의 후원으로 마련한 마스크 3,000장을 사회 취약계층과 어린이집에 전달했습니다. 조계종 사회복지재단 상임이사 보인스님은 어제 장애인 보호시설 소빛, 신안군 장애인 거주시설 룸비니 동산그룹홈, 북한 이탈주민 보호시설 연꽃 쉼터, 어린이집 원장협의회에 마스크 3,000장을 배분했습니다. 선정된 기관들은 24시간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주시설과 긴급 보육을 하고 있는 곳입니다. 보인스님은 경제적으로 모두가 힘든 시기에 많은 불자 후원자들의 정성이 모여 마스크를 전달할 수 있게 됐다며 감사를 표했습니다. 류미아 어린이집 원장협의회 회장은 긴급 보육을 실시하고 있는 현장에서 아이들과 함께하는 종사자들의 위생이 중요하다며 산하 40개 어린이집에 배분해 소중하게 사용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완화된 사회적 거리 두기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개인 위생 관리 철저히 하셔서 일상으로 빠르게 복귀할 수 있길 기대합니다. 수요일 7시 BTN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